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5월 14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조금 늦어졌네요. 날씨가 굉장히 완연하게 더워지고 있네요. 포근하기도 하고 좀 더워지기도 하고 이제 긴팔을 미는 게 조금 더운 느낌이 드는데요.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하여튼 뭐 시장 분위기 자체는 뭐 크게 나쁘지도 또 크게 좋지도 않은 그런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이 이제 가장 주식시장에서 많은 이제 가장 높은 비중의 구간이죠, 사실. 그래서 강세장이 뭐 한 2, 3할 정도, 아니 상승이, 그리고 이제 횡보가 뭐 한 5에서 6할 정도, 나머지 또 한 2, 3할 정도가 뭐 하락 약세 뭐 구간. 그래서 이제 한 7, 8할 정도가 대부분 이제 하락 약세 구간이다. 아니, 그 횡보 약세 구간이다.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이제 투자라는 어떤 이 행위는 뭐 상승일 때 이제 기분이 고조되고 더 사고 싶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구간이 되면 사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죠. 우리가 이제 산다는 행위 자체는 이제 감정을 건드리고 이제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의거해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전염되는 어떤 연결되고 전염되는 그런 흐름을 더 이제 만들면서 극대화되는 건데,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투자 심리가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한마디로 이제 내리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거래대금도 감소, 거래량도 감소하고 분위기도 가라앉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트리거 자체가 이제 성장주,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이제 주요 종목들이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의 주가 조정이 이제 발생하면서 시장이 한풀 이제 꺾이고 또 이제 횡보 하락 어떤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항상 반복되는 흐름이기도 해요. 우리 이제 성장주라 불리는, 야 이거 성장은 확실히 해. 뭐 내년, 내후년, 뭐 5년 뒤, 10년 뒤 성장은 확실히 해. 근데 이 성장주들의 큰 조정과 함께 그런 성장주 캐파가 이제 커지니까 사실 뭐 바이오도 반도체도 2차 전지든 그런 쪽에 이제 조정은 지수까지 같이 조정을 만드는데요. 항상 이제 밸류 문제입니다. 성장에는 문제 없지만 밸류가 너무 높아졌어. 너무 과열됐어. 이걸로 조정받는데 강세장에서 이런 조정을 받아버리면 그 후폭풍이 뭐 한 2년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2, 3년. 지금 강세장에서 벌어진 이 슈팅 내지는 이제 뭐 성장주 밸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보면서 종목들 한번 우리가 진주 같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치 그냥 흔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헐값의 종목이 지금 많이 보이고요. 뭐 반도체 바이오도 그렇고 2차전지도 최근에 조정 흐름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타난 종목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찾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또 매크로 뭐 이슈가 있잖아요. 뭐 부채 한도 협상 미국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주들의 흐름은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매크로적인 어떤 이슈나 전체 시장의 어떤 흐름상 기회를 줘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름 아닌 기회의 구간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현상에도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그 양면을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앞으로의 어떤 뭐 투자 인생이든 투자의 결과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제 긍정적, 보다 더 희망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서 기회의 관점에서 찾다 보는 게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의 결국 과정이었다. 그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다음 주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 미국장은요, 보합이에요. 나스닥 0.36% 약세, 다우랑 S&P도 아주 소폭. 그래서 큰 변동사항이 없던 흐름이었고, 유럽도 이제 큰 변동은 아니에요.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뭐 0.19% 상승해서 그냥 무난했던. 유로스톡스 은행은 0.9% 상승이니까 작지 않았는데요.
뭐 최근의 흐름은 요 안에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시장 최근의 변동이 크진 않은 그런 흐름을 내고 있고, 나스닥 종합지수의 어떤 차트 흐름도 보시면 21선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그래도 조정받기도 했지만 뭐 위로 뭐 언제든 바뀔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한풀 이제 바닥권의 어떤 흐름을 벗어나는 모습이 좀 확연히 지금 추세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나타났기 때문에 큰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과거의 어떤 경기 사이클과도 좀 다르고요. 또 측정하는 지표 자체도 다르고요.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의 부분을 단순히 이제 실적과 이제 유형적인 어떤 자산만 가지고서 이제 뭐랄까요, 가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애플이라는 브랜드, 이제 그 충성도 높은 고객,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무형적인 어떤 자산으로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가지고서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뭐 MS나 이런 기업들을 논할 수가 쉽진 않죠. 예. 그런 부분에서 과거의 어떤 측정 기준과 가치 측정 기준과 지금과 앞으로의 어떤 가치 측정 기준이 상당히 다르다. 공장이 딱 있어야만 그게 가치 측정이 돼서 저평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스닥의 기존의 흐름 자체도 조금씩 실적이 약간 좀 꺾이니까 굉장히 세게 빠졌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메타 같은 기업이 굉장히 세게 빠졌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는 전 세계 30억 명을 묶고 있는, 또 인스타그램이라는 또 전 세계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그 SNS의 무형적인 가치는 우리가 또 측정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숫자로 측정하기 어려운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요렇게 또 거센 추세의 어떤 전환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과거 기준으로 이제 이 실적 무너지고 뭐 광고 집행 떨어지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 측정한다면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개선되는 흐름들은 조금 의미 있는 모습들을 좀 띄고 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최근에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워낙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을 좀 겪는. 2019년도 9월달 요럴 때 17불, 16불 그랬던 게 21년도 11월 달에 414불, 2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요때 이제 코로나 직전에 급등하다가 쭉 한번 코로나 때 이제 꺾였던 그 가격이 이때 이제 저도 굉장히 고민했던 그 구간이었는데 28불, 23불 이렇게 떨어졌었죠.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뭐 가격적인 조정을 굉장히 세게 받았고 4분의 1 토막까지도 났지만 고점 대비 그 중간 영역점 200불 정도 와서 그 뒤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만, 역시나 지금 좋은 어떤 저가의 어떤 또 구간을 주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미래가치의 어떤 부분이 큰 테슬라라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추세가 이제 전환되면서 시장은 완연하게 추세를 바꾸는,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제 거기에 이제 선행적으로 움직였던 게 한국의 또 이제 증시였던 거죠. 한국의 증시는 미국의 증시보다 먼저 바닥을 형성하고 저점을 계속 높여오면서 지속적인 메이저의 수급의 흐름을 보여줬고, 그 흐름이 최근 이제 너무 과열되는 한쪽 쏠림의 어떤 흐름이 어느 정도 식혀지는 가운데, 정화되는 가운데 기간 조정의 어떤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더 강력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올해 증시죠. 작년 저점 찍고 저점을 올해 초 높이고 굉장히 세게, 이건 뭐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아야만 하는 국면이 오면서 가격 조정을 받는 흐름과 기간 조정의 흐름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식혀지는 게 필요하고요. 다시 하락장으로 간다, 뭐 붕괴된다, 뭐 이런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추세는 바뀌었고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돌려졌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성장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또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이제 미국 이제 금리죠. 미국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고점을 이제 어느 정도 5월에서 한번 6월 이럴 때 좀 고점을 형성하고 하반기는 뭐 이제 동결 그리고 인하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열리는 그런 매끄러진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에도 이제 유리한 국면으로 좀 넘어가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경기가 약간 좀 불안하고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도 성장할 수밖에 없고 실적이 계속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은 우리가 보다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거래 대금이 특히나 보시면 거래 대금이 17조를 넘던 부분이 최근에 뭐 7, 8조, 8조, 9조 뭐 이런 수준이나요. 그러니까 반토막 정도 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좀 꺾였다, 식혀졌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 CFD든 뭐 레버리지성 뭐 작전이든 뭐든 그 투기적인 아주 극단의 투기적인 수급이 여기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분산되고 꺾여야 다시 또 시장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래에셋증권 그 미국 증시 그 정리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증시 소비심리 위축으로 하락 후 장 후반에 낙폭의 일부를 좀 축소를 했죠. 미국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던 기술주 강세로 상승 출발했으나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6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하자 경기 침체 우려로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을 했다. 여기에 5년 기대 인플레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인플레 부담도 지수 하락 요인이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막판에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은 쪽 축소했는데요.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조금 이제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좀 부족하게 만들고 있고 관망세를 이제 만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증시는 좀 약세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요일날 일단은 그 지난 목요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부채 한도 협상을 다음 주로 이제 연기를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참모들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좋은 진전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아직 지도부의 발언들은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일단 이 부채 한도를 이제 협상을 계속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저도 아직 생생한 기억이 2011년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급락하는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정치 불안으로 이날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위축돼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금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어떤 리스크 요인은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고, 미국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부채로 돌아가는 국가고, 이 한도를 계속 높여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요건 정치적인 문제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하기가 좀 어려운 사안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해결된 사안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조금 다른 영역은 크게 우리가 걱정할 거리는 없어요. 시장에 대해서 부채 한도 협상이든 금리 부분, 물가 부분 크게 이제 불안정하고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기업들의 실적도 나온 것들 보면 쇼크 수준은 아니죠. 대체적으로 이제
뭐 컨센을 하는 종목도 나오기도 했지만 또 반도체 흐름이 아직은 뭐 돌아섰다든지 이런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좀 반영해 왔기 때문에 시장이 느끼는 큰 부담 요인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부담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시장이 이제 이렇게 조정을 세게 맞고 또 이제 옆으로 이제 이렇게 횡보하면서 아 이거 시간적으로 한 두세 달 갈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작전과 투기 그리고 쏠림 특정 종목 쏠림이 거세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이 크게 왔었습니다. 반드시 조정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건설적이고 건전한 어떤 상승 흐름은 그런 지저분한 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2차전지 업종이라는 게 얼마나 실적과 성장을 동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게 정상적인데 한국은 지금 이 금융 범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처벌이 약하고 우리가 지금 뭐 루나 사태 그 권도영 그 사람 풀려나는 거 보고 있잖아요. 보석금 내고 거기서 풀려나는 거 황당하죠. 한국에서는 이 금융 범죄라든지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범죄나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처벌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해가지고 이제 해먹는 게 남는 장사다는 그 발언을 했던 그 누가 있었는데 검사인가? 하여튼 그만큼 지금 한국은 그런 것들이 시장을 굉장히 더럽히고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쏠림이라는 게 종목에 대한 쏠림이라는 게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과 같은 뭐 이런 종목들에 거의 뭐 묻지마 매수격으로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수급 동향 자체가 한 4월부터 보면요 처참합니다. 에코프로 BM도 개인이 2,780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4월 들어서 4월이면 여기서부터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거의 1조 원이죠. 9,180억이니까 거의 1조 원을 순매수했어요. 투기적으로. 이게 이제 항상 벌어지는 이제 메커니즘인데요. 이제 증시의 어떤 작동 원리죠. 아유 개인을 여기서 사는 사람들 참 어리석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면 개인이 만든다는 거죠. 개인이 만들고 개인을 통해서 이 패턴이 완성이 되고 결국은 이게 이제 고점의 패턴이잖아요. 고점의 패턴이 되면서 결국 이제 이 투자들이 5년 뒤에도 남아있게 되면 플러스가 날 겁니다, 사실. 근데 5년 뒤에 남아있냐고요? 남아있지 못하죠. 여기에 또 많은 투자자는 레버리지성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확신을 가진다는 게 정말 내가 분석하니까 혼자 분석해서 너무나 확신이 가죠. 야, 이거 엄청나게 내가 몇 배 먹을 수가 있겠다.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 확신이 여기서 발생될까요? 여기서 발생될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야 에코프로 좋대 뭐 이런 얘기가 없고 언론에서 또 에코프로 얘기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신을 가지면서 막 엄청난 비중으로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엄청난 비중으로, 왜냐면 서로 다 좋다 하거든. 주변에서도 언론을 키면 다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고점을 이제 형성하게 만드는 주요한 이제 요인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에코프로의 최근의 어떤 흐름은 이제 단기적인 고점 형태를 만드는 뚜렷한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고 나쁘고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뭐 이 관점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크게 가격 조정을 받느냐를 볼 때 이런 종목들로 이제 쏠림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쏠림 현상이라는 건 시중에 많은 자금들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쪽으로 그냥 싹 쏠리면서 결국 이제 투기적인 어떤 묻지마적인 어떤 수급이 집중화되고 그런 것들은 어떤 버블이 터진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시장에 딱 충격을 주니 결국은 다른 종목, 다른 이제 업종, 다른 지수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충격을 주면서 다른 종목으로도 빠지게 만드는 이런 종목하고 연관이 없는 종목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셨죠? 이 기업이 시총이 2천억짜리 또 이제 1,400억짜리면 이런 영향을 주진 않는데 이 두 개 기업이 시총이 40조가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2차전지가 차지하는 시총 규모 비중이 약 18% 정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리거죠. 이게 빠지면 다른 2차전지 종목들도 빠지는데 뭐 이제 리튬 뭐 작전성 종목들도 빠지고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우량한 것도 그냥 연쇄적으로 빠지고 그 아랫단에 있는 정말 이제 1조 원대의 중소형주들도 우르르 이제 빠지는 그러면서 최근에는 금감원이 2차전지 뭔가 좀 무늬만 2차전지 종목들이 있다.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언론에.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여기 안에 이제 큰 손들도 이탈을 좀 하는 어떤 흐름들을 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던 그런 흐름에서 꼭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사게 되는 어떤 시점이 되면 뭔가의 어떤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든지 터진다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부채의 특성인데요. 부채의 특성은 결국은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부채로 산 사람들이 주가 빠지면 엄청나게 험하게지고 뭐 어디 신고하고 뭐 공매도 막 이거 많이 한다 하면 뭐 우르르 같이 이제 군중 심리를 드러내면서 금감원에 막 신고하고 야 저 종목 뭐 이 종목 막 공매도가 이렇게 말썽이다 해가지고 계속 신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벌어졌던 어떤 흐름이 뭐 작전주죠. CFD 물량을 통해서 이 작전을 해왔던 이 이제 총 한 20조 규모였죠. 요 고점대를 형성할 때 이런 종목들의 시총 합계가. 근데 그게 와르르 이제 한 3분의 1, 4분의 1 토막이 빵 나면서 완전히 그냥 이게 이제 증권사들도 엄청난 이제 손실을 입기도 했지만 다른 종목들을 팔아야 되고 이제 어떤 지수에도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됐고 또 이제 금감원이 또 이제 조사를 들어가는 어떤 국면에서는 다른 종목들에 대한 투심도 악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어떤 사태들이 최근에 벌어지면서 주가 이제 주식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좀 혼탁하고 좀 움직임이 안 좋게 그렇게 만드는 현상을 낳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뉴스 틀면 이제 나오는 그 SG발 뭐 이제 SG가 이제 중개하면서 이제 발생한 그 SG발 이제 사태 요 흐름 자체 기사 하나 좀 볼까요?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기회를 줄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사태가 터진 종목들에서 우리가 제껴야 되는 것들은 작전성으로 이제 2, 3년 동안 계속 올렸던 종목들 있죠. 이제 공통점이 그들이 이제 타겟팅을 했던 게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으면서 뭐 퍼블리어션이나 PBR 이제 그런 어떤 지표들이 낮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낮은 종목들 중에서도 유통 주식 수가 아주 적은 것들. 대주주나 주요 주주 지분율이 높아가지고 아니면 자사주 비율이 높아가지고 유통되는 주식이 매우 적은 하루에 막 적게는 몇천 주, 몇만 주 정도밖에 거래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을 타겟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빠졌다고 우리가 저가 매수를 들어가기가 제가 볼 땐 좀 애매하다 봅니다. 삼천리 뭐 가스주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단순히 뭐 전통적인 지표상 저평가됐었다. 그러면 올라오면 고평가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유통주식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활하게 많은 물량을 또 거래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신용융자 비율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빠진 건 제가 볼 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뭐 이런 류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식이 되면서 안 좋아지면서 그 유통주식 수가 적지만 또 이제 성장성도 있고 그런 종목이지만 급나간 그런 종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DYPNF 같은 경우 종목도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땐 기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신대양제지 같은 종목도 이제 골판지 기업이죠. 이제 골판지 같은 기업, 요 기업도 뭐 이유 없이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SG 쪽이죠. 예, SG발 사태라고, 아니 SG발 사태가 아니라 SG증권, 예, 그쪽에 대한 물량이, CFD 물량이 나왔다는 거죠. 64만 주, 모건스탠리 쪽에서 110만 주. 그래서 CFD 관련된 매물로 인해서 급나간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 1300만 주 거래량이 나타나면서 요게 이제 상장하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아마 터진 수준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판지업이라는 건 사실 뭐 고성장하는 쪽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전자상 거래 활성화된 측면에서 골판지는 지속적으로 쓰이고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유지되는, 매출이 6천억대를 유지하고 영업이익도 이제 500억에서 많게는 9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DYPNF라는 종목도 뭐 지난 금요일 날 급나간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떨어지면 관심을 잘 안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질 수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자세하게 스터디를 해보시면 뭐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은 이제 업종과 이제 그 종목들 저가로 지금 뭐 거의 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좀 보이는데요. 최근에 어떤 조정 구간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 전체적인 종목을 조정을 만들었거든요. 한 20%에서 뭐 30% 종목별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잘 안 나온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1순위, 1순위 이제 투자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만큼 받쳐주는 수급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같이 급락을 맞았지만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뭔가 좀 순수하게 수급 문제가 꼬이면서 발생된 이제 그런 현상이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이 뭐 블랙핑크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또 새로운 어떤 그룹을 내세우면서 신고가 흐름, 그리고 최근에 뭐 금요일 날은 뭐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최근 어떤 고점권역을 돌파했고 실적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그 실적 이제 서프라이즈한 게 사실 올해 좀 이어질 공산이 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베이비 이제 몬스터도 그렇고 블랙핑크의 이제 이 전 세계 투어가 굉장히 고조화되는, 월드 투어가 고조화되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까지 진행된다고 하고요. 어쨌든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콘서트의 수익성이 숫자로 확인됐죠. 그게 이제 2분기에도 이어질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어떤 상승 흐름으로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내용들 한번 이렇게 좀 체크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뭐 시장 흐름 자체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지수적으로는 좀 움직일 수도 있겠죠. 예, 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 전략에 반영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성장주들이 최근에 뭐 밸류 문제로 조정을 받았고 헐값의 종목들, 메리트가 높아지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상 잘 컨트롤하고 또 전략에 담아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뭐 어렵지 않은 그런 장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하고 싶은 투자라면 당연히 이제 낮은 레벨에 있는 업종을 선택하면 되겠죠. 반도체 바이오 업종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업종이고, 그런 업종은 뭐 상반기 내내 제가 뭐 저가로 이제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을 말씀드렸고, 안정적인 성향을 지녔다면 뭐 그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되죠, 사실. 그리고 이제 나는 공격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투자라면 이미 이제 정배열로 전환돼 가지고 이제 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었던 2차 전지가 가장 적합했고,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종목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고 있는 거죠. 이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바이오, 반도체 같은 주요 업종들, 또 이제 이번 조정 구간에서 가장 빠르게 21선 회복을 이룬 또 섹터군이 로봇 섹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좀 이제 시세 가능성들을 높이고 있는 그런 구도 모멘텀들이 이제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우리가 주식하기에는 뭐 그렇게 나쁜 어떤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 얘기들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노이즈도 많고 하지만 사실 수급 구도 자체가 뭐 이미 이제 상당히 들어온 어떤 구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들이 이미 이제 시장 추세의 어떤 전환들은 이뤄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도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서 다음 주에도 보다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는데요. 다음 주 화이팅 같이 하시고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심박사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